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기온이 반짝 오르나 했더니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수온주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네, 아침에 부여와 논산 등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껴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기는 구간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며 다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 영하 1도, 세종 영하 4도, 공주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9에서 10도 선까지 오르며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고 당분간은 기온 변화도 잦으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남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천안 영하 2도, 아산 영하 1도, 금산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춥고요. 낮 기온은 천안 9도, 아산 8도, 금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의 아침 기온 태안과 보령 2도, 당진 0도, 홍성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태안과 홍성 9도, 당진 8도, 보령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나 눈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산모 등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조리 종사자가 확진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신생아 2명과 산모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3일 산후조리원 종사자 1명이 확진되자 방역당국이 전체 8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신생아 2명과 산모 1명,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줄줄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최초 종사자는 20대 자녀가 확진되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산후조리원을 매개로 신생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조리원은 폐쇄하지는 않은 채 시설 방역을 하고 원하는 산모와 신생아 12명씩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하고 싶죠. 조리원 안 오고 싶죠. 그 위험을 부담하기는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 대전 교도소에서는 친척인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식당 조리사가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밀접 접촉자 7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일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또 재소자 등 3천여 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 수백 명이 무더기 확진된 천안 회계마을과 관련해서도 대전의 60대 부부를 비롯해 천안 아산에서 18명이 더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1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아산시청 공무원 1명이 포함돼 아산시 직원 8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종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11명이, 중학교에서도 10대 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대전모교회 50대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4월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온 역학조사관에게 평일 예배 등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목사를 포함해 교인 등 관련 확진자가 31명에 달했으며 박 판사는 거짓 진술을 해서 선제 방역 조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천 해수욕장에 방역 로봇을 도입합니다. 방역 로봇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발열이 확인되면 선별 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며 화재를 비롯한 사고도 감지해 관제실에 알리게 됩니다. 보령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 본격 투입할 방침입니다. 대전의 전국 최초로 공공이 운영하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년 말 개원을 앞두고 대전시가 병원 명칭에 공공을 빼고 후원금을 낸 기업 명칭을 넣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전국 최초 공공으로 짓고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70병상을 갖춰 민간에 부족한 중증 장애 아동의 전문 치료를 위해 내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대전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병원 명칭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9년 게임회사 넥슨이 병원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대전시에 후원하면서 병원 명칭에 기업명을 넣기로 협약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후원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세금을 들여 짓고 운영도 공공이 맡는데 자칫 공공성이 퇴색될까 우려합니다. 전체 사업비 447억 원 가운데 넥슨이 낸 후원금은 100억 원입니다. 기업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저 기업이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병원인데. 넥슨 재단의 누리집에는 2년 전 업무 협약 당시와 지난해 기공식에서 병원 명칭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논란이 일자 기업명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후원을 기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명칭의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해서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후원금 100억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 협약 당시 대전시가 협약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전 충남 세종 소방지부는 지난 9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소방본부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직장협의회장이었던 고인은 소방본부와 인사권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의해 숨졌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소방본부가 순직 처리를 위한 사망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시절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규복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부 독재 저항 학생 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지난 1980년 6월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며 재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임금을 한 번에 25% 넘게 인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금산의 한 지역 농협 이야기인데 임금 인상 과정에서 이사회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검찰은 조합장과 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금산의 한 농협 이사진들은 조합장이 상정한 직원들의 임금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연초에 임금을 10% 올렸기 때문에 일부 이사의 반대도 있었지만 젊은 직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인상안은 통과됐습니다. 봉급이 적어서 5급 이하 직원이 타 농협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여 3%라는 임금을 올려주면. 하지만 실제 임금 인상률은 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사진의 거듭된 요구에 조합 지도부가 제출한 임금 조정표에는
직급별로 5에서 8% 임금이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보다 인상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상분은 무려 최대 25%에 달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추가 지급된 임금이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사진들은 조합 지도부가 이사회를 속였을 뿐 아니라 직원 급여를 올려주자던 취지와 달리 본부장 등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을 훨씬 많이 올렸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많이 오르고 5급 이하 직원들은 쥐꼬리만큼 올랐던 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과 본부장은 임금의 3% 상승이 아니라 판관비, 즉 전체 판매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3% 인상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합장과 본부장 등 3명이 이사회를 속이고 과도하게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다수의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가세로 태안 군수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가 군수가 지난 16일 행사 도중 확진자와 접촉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 김장 행사 등 여러 행사에 참석했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안전에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 측은 가 군수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 서운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400여 명을 새로 찾았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만세운동, 국채보상운동, 군자금 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지역의 독립운동가 455명을 소개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195명의 재적부를 확인해서 국가보훈처에 서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교육기획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 대한 뉴스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이 다르다 보니 고3의 경우 수업이 파행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관행처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 공백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시 1차 합격한 수험생이 면접 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마련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푼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자세히 해주시고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학생 스스로 인권 침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행복하게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들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 교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부터 책과 잡지를 읽거나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수업은 안 하죠, 당연히. 나가지만 말라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풀어놓는 생각.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이럴 때는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아마 국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고3 교실은 정규 수업 시간인데도 절반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마치 쉬는 시간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할 게 없어요. 교실이 PC방이에요. 교실이 PC방이요? 네. 그냥 노트북,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특히 일찌감치 수시에 합격했거나 수능과 내신 성적이 필요 없게 된 정시 응시생들이 뒤섞여 고3 교실은 매년 파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감염병 확산과도 맞물려 연간 15일이던 교회 체험과 가정학습 기간을 5, 60일로 늘리는 고육체까지 쓰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가정학습이라는 제도가 있네, 체험학습도 쓸 수가 있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걸 쓰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일선 학교와 교육계에서는 수능일을 2, 3주가량 늦추고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능 최저 학력 유지 등으로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수능, 실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전형으로 단순화를 해야만 12월에 수능을 실시할 수 있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입 30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로 써달라며 5억 2천만 원을 대전시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정 3천 가구에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한편 10명 이하 소규모 이용시설 250여 곳에도 최대 1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2천만 원을 대전문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기부금은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공연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인구가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685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 국적 동포를 통계에 포함시킨 데다 기업 유치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하며 인구 15만 명으로 출발한 아산시는 26년 만에 인구가 2.3배 늘어났으며 오는 2028년에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삼성전자가 채용을 조건으로 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설립해서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5년간 500여 명을 교육하고 첫 해인 내년은 카이스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재를 선발하며 전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시스템 기초화 심화, 현장 체험, 실습 등으로 구성되고 졸업생은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대전 신탄진 권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공공시설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석봉동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33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과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지역화폐 여민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60만 원까지 구매 한도를 늘립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2,650억 원의 여민전이 판매됐으며 올해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구매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지편동 산하경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선 자율주행 차량을 관제하고 차량과 사물 간 통신 연계 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BRT 구간과 세종중앙공원, 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해 사고 위험 지역 예측과 경로 최적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CCTV와 각종 도시 측정 정보를 지역 작전 책임부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휘소 영상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지역 군부대는 1,200여 개 영상 정보와 100여 개 탐지 장비로 측정한 도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서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 방위 작전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